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사 짓고 있는 시댁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 29 새댁입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님은 저희보다 3년 전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상당히 당한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는 함부로 대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시집살이 얘기는 고추 당초보다 매웠다면서 자기는 꽤 좋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하신답니다. 근데 말 한마디라도 10가지 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미흡한 걸 찾아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깎아내리기도 하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저와 형님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하시다가 저희가 알아챈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형님이 예단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형님한텐 제가 어머님한테 현금을 많이 갖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뒷불도 받은 게 없어 그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제가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이냐고 물어봤지요. 그렇게 바로 통화를 시작하자 어머님이 별것도 아닌 일로 거짓말하면서 며느리에게 효도 경쟁을 시키려고 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님 거짓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 반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 말고도 시댁에 가면 기분이 상하는 채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밥하는 거,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거, 아들이 돕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농사일도 은근히 며느리들한테만 시키세요. 밭이 부엌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은 결혼한 지 2년째인데 농사일이 바빠서 도와드리러 갈 때도 시부모님 생신 때도 명절에도 꾸역꾸역 찾아가서 무수리 취급을 받았지만 시댁 행사 중에서 가장 구린 행사가 바로 김장이었습니다. 시댁은 농사 짓는 분들이라 김장의 스케일이 달라요. 밭에 배추 심는 것부터가 김장의 시작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이틀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는데요. 이틀간은 집에 김치 공장을 차린 수준입니다. 첫날은 배추를 따와서 소금에 절이는 날입니다. 구루마를 끌고 밭에 나가서 배추를 뽑아다가 미친 듯이 나르고 있으면 형님이 겉잎을 떼어내고 칼로 잘라서 소금물에 집어넣어요. 커다란 욕조만한 고무다라이가 몇 개나 있어서 소금물에 들어간 배추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물에다가 굵은 소금을 계속 풀면서 소금물을 만드시는데 그 많은 배추들을 옮기고 솥단지 하나 가득 녹인 소금물을 붓는 건 형님과 제 몫입니다. 중간중간에 무도 뽑아서 닦아놔야 되고 쪽파와 갓도 따다가 손질을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일과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도 없이 배추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미 절여진 배추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냐고 어머님한테 투덜댔었는데 배추가 많아서 이렇게 뒤집지 않으면 어떤 건 숨이 너무 죽고 어떤 건 살아서 밭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추를 몇 번이나 뒤집고 소금을 더 뿌리고 하고 나면 밤 늦게까지 마늘 까고 생강도 까야 해요. 비닐장갑을 끼고 해도 자꾸 찢어져서 손가락이 아립니다. 다음 날은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수도가에서 허벅지까지 오는 장화를 챙겨 신고 방수 앞치마로 중무장하고는 배추를 씻어서 물기를 빼야 합니다. 이것도 한 번 씻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달아 씻고 나면 물이 구정물이 되는지라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3번은 씻어줍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하더라도 너무 손이 시려서 콧물이 줄줄 흘러요.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고 물기를 빼는 동안 열심히 양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같이 쌓인 물을 일일이 채칼로 썰어놓고 쪽파와 갓을 썰어 넣습니다. 풀도 꼭 찹쌀불로 쑤어선 양념을 버무립니다. 어제 손가락 짓무르도록 손질한 마늘과 생강과 양파 같은 걸 갈아서 섞어요. 벽돌도 갈린다는 튼튼한 분쇄기로 10번도 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념이 준비되면 배추를 버무립니다. 중간에 거대한 화산처럼 배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옆에 양념이 든 통을 지참하면 버무릴 준비가 끝나는데요.
앞에 있던 절인 배추를 갖다가 양념을 켜켜이 문대서 동그랗게 접어놓으면은 그걸 이제야 나타난 남편과 아주버님이 수거해서 김장 비닐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저는 김치를 비닐에 담아서 보관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김치가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김치 담는 거나마 도와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담기까지 하면 시간이 더 지체되니까 눈 감아주시는 것 같은데 계속 저희 옆에서 아휴 저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자꾸 하면 무릎 상하는데 추운데 아들들이 고생한다 그러십니다. 어제 새벽부터 찬물에 손 담그고 1초에 한 번씩 일어섰다 앉았다 했던 건 며느리들이었는데 이틀간 한 번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어서 어머님이 그런 단어를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들들한테는 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과정이 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커다란 비닐을 마당에 깔고 김치를 버무리는데 바지를 2겹을 입고 패딩 조끼를 입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너무 추워서 온몸이 얼지경이에요. 이렇게 많이 김장을 하니 우리가 몇 폭이나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어머님한테 우리 얼마나 김장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산 게 아니고 밭에서 뽑아온 거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심으실 때 모종을 개수대로 사오셨을 텐데요. 자꾸 모른다고 하시고 아마 100포기는 넘을 거라고 얼버무리고 하시는데 사실은 형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소금물에 절이면서 세보았는데 300포기에서 350쯤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공장 규모인 것 같은데 노동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속 입에서 단내가 나고 추워서 몸도 잘 안 움직일 무렵에 배추가 떨어졌어요. 처음에 쌓인 걸 봤을 때는 한라산 같았는데 그걸 다 해내다니 인간 승리였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뭐 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청소는 좀 쉬고 하겠다고 형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밥을 먹어야 하지만 밥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단 커피 믹스라도 한 잔씩 하자고 물을 올리는 참인데 차 소리가 한꺼번에 여러 대가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바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끌시끌 내리는 건 새 이모들과 시 이모부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트렁크에서 커다란 김치통을 몇 개나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벌써 다 했네? 우리가 도와주려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 질부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뭘 미안해요. 우리가 막히게 했나? 오랜 일하려고 앞치마까지 가져왔는데 사정이 이렇게 된걸. 쟤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김치통이라도 미리 보내놓을 걸 그랬어요. 번거롭게 괜히 옮겨 담게 했네. 내년부턴 혹시 모르니까 김치통이라도 전주에 미리 가져다 놓읍시다. 3명이서 북치고 장구치며 김치 나누어 갈 궁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형님이랑 제가 김장을 300포기나 하게 된 건 다 이 시이모들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6남매 중에 장녀인데 시이모들과 사이가 좋아 매년 김장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라고 형님이 들어오자 시이모들이 농땡이를 치기 시작한 거죠. 형님 결혼하고 첫 해에는 시이모들이 다 같이 이틀간의 김장을 같이 했었는데 형님이 며느리라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자 다음 해부터 한 명씩 안 오시더래요. 형님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모님들 좀 오시라고 사정사정 했지만 어머님이 걱정 말라고 오기로 약속했다고 그러고는 당일에 일이 생겼다고 빠진 지가 몇 년째입니다. 저도 형님과 작년에 이런 김장을 겪고는 배추 심는다고 하실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처럼 시이모들 김장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앞으로 김장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먹을 거 적당하게 하든지 그렇게 배추 많이 심으실 요량이면 꼭 전날부터 시이모들 오셔서 같이 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엔 걱정 말라고 너희 힘든 거 다 아니? 이번엔 사촌들까지도 다 오기로 약속했다고 단단히 약조를 하셨던 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망의 김장날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들어오신 거죠. 어머님은 이모들이 와서 기분 좋으신지 어서 수육 삶을 테니까 김치랑 먹고 가라면서 안으로 떠다밀더라고요. 이모들은 김치부터 담아놓고 먹겠다고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저온저장고 문을 여는데 산처럼 쌓여있어야 할 김장김치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이 튀어나와서 이게 어디로 갔지? 하면서 새소리를 내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이모님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김치는 저희들이 다 가져가요. 이렇게 김장 끝내고 오실 거면 김치 못 가져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엔 같이 김장 안 할 거니까 이모님들이 직접 해드세요. 시이모님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대먹지 못한 짓이냐? 당장 김치 내놔. 갑자기라뇨. 시이모들 김치까지 해드리지는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동생들 챙기고 싶으시거든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괜한 며느리가라서 하지 마시고요. 아니 싸가지 없는 것이.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생겼네. 이 못된 거사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멱살을 잡길래 그냥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옆에서 거들고 있던 시이모 1, 3까지 같이 김장비닐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추운 날씨라 양념에 살얼음이 끼었는지 미끄러워서 서로 허둥대다 옷이며 얼굴이며 양념 범벅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이모들을 일으켜주다가 몸에 양념이 잔뜩 묻어버렸습니다. 허둥대는 이모들과 시어머니를 두고 가려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 1이 고춧가루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서 붉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네. 따가워 죽겠다. 좀 도와줘. 형님과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두 분 목덜미를 잡아다 수도가에 데려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아이 차가워. 아이 따가워. 비명이 떠들썩하다가 지쳤는지 모두 조용해지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김장으로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번에 우리 편을 안 들면 이혼이라고 수도 없이 못 박았거든요. 늘 시어머니만 만나면 기분이 상했었고 며느리 귀한 줄 모르시는 분이니 앞으로는 어머니 뵙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당장 헤어지자고 하는 통에 남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형님도 아주버님한테 당장 알거지가 돼서 내쫓기기 싫으면 말 들으라고 구워 삶으셨어요. 아까 저희가 집에 들어간 사이에 모든 김치를 저희 차로 옮긴 사람이 바로 남편과 아주버님입니다. 김치를 비닐째로 친정부모님과 친정오빠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김장 안 하고 편하게 먹겠다고 좋아들 하시네요. 나머지는 저희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두고두고 찌개 끓이고 전에 먹고 만두 만들어서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 많은 배추더미 다 김장하느라고 당연히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질을 확 풀어버린 탓에 작년처럼 몸져눕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막 부려먹기만 하는 못된 시어머니는 앞으로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일을 시키더라도 아들과 나누어 시키거나 따뜻한 말로 고마움이라도 표현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인품이 부족해서 이런 사단까지 난 것이죠. 앞으로는 시댁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뭐 줄 게 없는지 안다라고 나누어 주시는 우리 친정에만 효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